제가 뵌 분도 있고, 네, 못 뵌 분도 있고, 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네,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네, 보훈병원 측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간략하게 이제 제가 이 PPT 자료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조금 중독적인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움직였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제가 먼저 간 길이지만은 여기에다가 조금 제 생각을 좀 가미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네, 좀 임해 주시면은, 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첨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 그 광주 남구 중독관리 통합센터에서 했던 자료들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술에 문제가 있으셔서 경찰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행정 처분을 받으신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고 했던 자료입니다. 제목은 중독적 사고부터 나의 선택까지인데 진행해 볼게요. 어, 이게 지금 밑에가 줄여야지 이게 보일까요? 이게 내려가야지. 네, 거기까지만 내려주시면 돼요. 네, 그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중독적 사고라는 게 있고 일상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중독적 사고를 가지고 기트를 가지고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평범한 보통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선생님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상적 사고란 거는 어떤 것인가, 중독적 사고란 건 어떤 것인가를 보면은요, 우리는 겉으로 이제 보이는 중독적 행동이나 행동을 통해 굳어져 버린 독특한 사고방식을 중독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중독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제일 중요한 사건의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찾아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원인을 찾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거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순간부터 남 탓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 탓을 하게 되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그 원인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밖에 너희들이 잘못을 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너희들 책임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라는 형식으로 대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누군가 나에게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사소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싸워요. 그 사람들한테. 네가 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통신비가 밀렸어요. 근데 그 통신비 밀린 잘못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한테 있거든요. 제가 돈을 안 냈으니까 통신비가 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전화가 끊겼어요. 누구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저한테 있거든요. 돈을 안 냈으니까 당연히 거기 회사는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전화를 합니다. 당신들이 언제 나한테 문자 준 적 있어? 끊으면 끊는다고 말을 해야지. 왜 나한테 그렇게 끊었어? 하면서 오히려 성질을 내고요. 그 사람들한테 따집니다. 근데 그분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저한테 통신비 내라고 재촉한 것밖에 없고, 그랬으니까 끊긴다고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따집니다. 그리고 기어치 사과를 받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외부 환경에서 그걸 찾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어. 사실상은 제가 잘못했다. 술 마시는 원인을 찾는 것도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세상이 짜증이 난다. 나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살겠다. 가서 이제 술을 찾습니다. 예, 바로 슈퍼로 달려가지고 술을 찾아갖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죠. 왜 술 마셨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짜증이 나서 술을 마셨다. 도저히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 좀 내버려두면 내가 술을 안 마실 텐데 술을 마시게 한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말 한 거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시는 핑계거리가 없거나 술을 마시는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돈이 없거나 그러면은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술을 마시도록 노력을 합니다. 외상도 서슴지 않아요. 이제 외상할 때 그거를 이제 못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갖다 줄게. 못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외상 때문에 못 준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염려돼서 못 줄 수도 있거든요. 술을. 이제 그럼 그만 마셔요라고 이야기를 한 가게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슈퍼 사장님도 계시고. 근데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러면 다시는 저기 안 간다. 분명 망할 거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도 퍼붓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슈퍼를 가요. 아니, 다른 술집을 가거나, 다른 술집 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참, 그래도 대단하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저를 좋게 봤으면은, 그렇게, 뭐,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네, 술도 주고, 그러셨을까 생각하면은, 네, 참, 저는, 저를, 저에게 참 좋게, 예, 대해주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은, 객관화를 해야 돼요. 내가, 아,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 돼요. 이제 이 단계가 우리가 말한 12단계에서 1단계입니다. 내가 이걸 알아차리고, 나는 분명히 술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네. 그리고 이거를 인정을 하는 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마찬가지로 중독적 사고라 그랬잖아요. 술뿐만이 아닙니다. 예, 성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 도박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일에 대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술이라는 것들을 조금 멀리하고 알코올을 멀리하니까 어느 순간 다른 거에 중독이 돼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긍정적 중독으로 바꾸는 노력을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이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일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시작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술이라는 게 과연 나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과연 술이 무엇을 주었을까, 의미를 주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없어요.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술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였냐면요. 제 정신이 술에 지배를 당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지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좋게 보잖아요. 그럼 나쁜 점들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요. 굉장히 좋은 면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야, 그 사람 나한테는 이랬어라고 하면은요. 거기 핑계를 대요. 그리고 아니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이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좋고 이렇게 해서 좋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 대변인이 돼 있거든요. 똑같아요. 술에 대한 대변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좋은 점들만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만 찾으려고 하고 부정적인 면을 전혀 바라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뇌에 술이 침식을 하게 되고 저는 망가져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어,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회복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이제 술을 마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술을 좋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침식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핑곗거리를 대고요. 굉장히 술 마시는 사람들만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저에게 술에 대한 것들을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 곁에는 누구만 남았겠어요. 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술자리 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들은 저하고 술자리가 끝나잖아요. 자기 할 일들 다 해요. 저만 못 봐요. 보고 그냥 다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거는요. 이거는 지금 빅터 프랭클의 음, 죽음 수용소에서 나온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치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술이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나의 온전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나의 가치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야겠다라는 것들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이 있으면은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나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과 그 다음 거기 안에서 나의 삶을 찾는 것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것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삶이에요. 네, 저는 태어났을 때,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봐도, 저 집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반항심이 일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기대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한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왜소한 제 체격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봐 이런 것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세 보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술이라는 걸 찾았어요. 일찍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그리고 담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그들과 어울리면은요, 일진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는. 그들과 어울리면은 누가 건들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괜히 으스댈 수 있는 그런 과장되고, 저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요, 어, 그런 모습들을 표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음악이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 축제 때 그룹 사운드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 사운드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몰두를 했어요. 굉장히 몰두를 하고, 기타라는 걸 치면서, 어떻게 기타를 더 잘 쳐볼까 생각하고, 학교는 안 갔어요. 근데 학교는 가죠. 갔는데 수업을 안 들어갔습니다. 대신 이제
보컬실로 가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요. 네. 아버지가 좀 그런 게 안타까웠나 봐요. 아버지 기대하고는 못 미치게 이제 대학도 안 간다 그러고 이제 그냥 그것만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음악을 계속 하고 싶으면은 내가 이제 카페를 차려주겠다. 라이브 카페를. 그러려니까 대학교만 가라 그러더라고. 시험 봤어요. 가가지고 이제 전문대라도 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약속을 안 지키시더라고요. 아직도 물어보고 싶지만은, 네. 그래도 참 다행이었던 게 거기를 가가지고 졸업이라도 해서 지금의 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음막히라도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편입이라는 걸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늦음막히 공부하는 게 이제 4년 걸릴 거를 이제 2년으로 단축이 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계속 음악을 하게 되고, 작곡 공부를 하고, 음악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중간에 방황도 했어요. 이제 조금 더 쉽게, 유흥도 즐기고, 음악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나이트 클럽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대에 서게 되고, 네, 그렇게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광주 내려와서 다시 예식장 이벤트 업을 하고, 아버지가 예식장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돈을 버니까 좀 막 쓰게 되더라고요. 집이 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 주셨거든요.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시고, 돈 쓰는 방법을 안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족족 다 썼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그래도 이제 제 곁에 있으신 분이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제 나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흥에 탕진을 했어요. 네, 나이트클럽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게 돼서 또 예식장 일을 하면서 또 그걸로 탕진하고 그러다 다시 또 나이트클럽 들어가서 이제 하다가 이제 광주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네, 결혼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좀 제가 씀씀이가 좀 안 좋은데 또 그 저의 이제 전처도 조금 그런 배운 네, 네, 그런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나고 좀 잘 살아보려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어, 다시 또 그 나이트클럽 일을 좀 했어요.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애를 키우기 위해서 도피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네. 저 혼자 키우기가 깝깝하니까 의존하려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의존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의존해가지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획이란 거를 일을 또 시작을 했는데 프리젠테이션이랑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좀 잘했나 봐요.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일을 해볼까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적성이 좀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힘들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또 제가 밖에 나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없으면 자꾸 전화 계속 하고 하는데 저 처음이잖아요. 아이 키워본 게 생애에서 네, 첫일이다 보니까 너무 어설프고 서툴렀고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외면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데 아이하고 같이 해서
삶에서 싸워 나가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을 찾게 됐고, 술 찾다가 배 아프니까 병원 가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급성췌장염으로 119 실려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가는 횟수가 많아요. 참, 알았으면 내가 런 병원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내가 병이라는 걸 먼저 알았으면 조금 더 빨랐을 건지만은 그렇게 내과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참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살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뻔뻔하지가 못하겠더라고요. 한 병원을 오래 못 다녀요. 괜히 저한테 어, 그 의사분한테 미안한 거죠. 그 과장님한테 그 저를 맡으신 분한테 미안해서 다른 병원 갔다가 거기다가 또 이러다가 하니까 근처에 있는 큰 병원들은 다 다녔어요. 기독병원, 조대, 그 다음에 동아병원, 제1병원, 이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제일 마지막 기독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중환자실을 가게 됐어요. 이제 걸어갔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중환자실을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님은 살리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소변줄 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조금 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내려갔는데 대변이랑을 그냥 누워 있으니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참았어요. 계속 거기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중환자실은 모르겠어요. 가보신 선생님도 계시고 안 가보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여기서는 대변 소변을 활동을 못하니까 소변줄은 차고 있고 대변을 계속 받아주거든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근데 그걸 참았어요.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걸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막 자존심은 지키겠다고요. 저 혼자서 본다고요. 그 통 있잖아요. 대변통 보는 거 그걸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간호사분이 그걸 치우고 그랬는데 어우 그때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중간에 또 심정지가 한 번 왔었거든요. 왔는데 몇 분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야기 하시는 게 한 1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겪고 난 뒤에도요. 이게 얼마나 진짜 사악한지 네, 이 알코올이라는 게 중독이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고 난 뒤에도요. 퇴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원을 가더라고요. 술을 들고 그 모습을 보는 저 자신이 참 한심하긴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듣더는 생각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사니까 안 끝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짜잔하고 나약한 게요. 그러면서요, 죽어야 끝나지 하면서도요, 제 스스로 삶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아마 살자, 살고 싶은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죽어야 끝난지도 하면서도 삶에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 애기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네,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저는 가족을 잘 만나가지고요. 제 동생이 어, 다사랑병을 알아보고 추천을 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제가 있어요. 이제 과거는 그렇게 흘러왔고요. 그다음에 병원 가가지고 이제 제가 각성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주일간 처음으로 혼자서 싸웠어요. 병과. 네, 그 독방 같은 곳 있죠. 네, 회복실이라고 하면은 네, 다사랑병 가면은 폐쇄병동 바로 옆에가 있어요. 그
스테이션 옆에 있는데 거기를 일주일간을 있으면서 이제 병원 일반 내과를 가면은 제가 한청 한시에 시달리고 각성하기 전까지 계속 주사를 놔주잖아요. 주사 놔주고 간호원이 와서 쳐다보고 땀 흘리고 그러면은 다른 약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체를 돌려놓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오직 링거 하나만으로 버티는 거죠. 네, 그 비타민 하고 그다음에 식염수하고 이걸로만 버틴 거예요. 증주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청, 환시 일어나고 환각증세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땀 흘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최초였어요. 그거를 병원을 다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버텨본 게 처음이었고 일주일 버티니까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신체적인 증상이 굉장히 좀 심했나 봐요.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서 아직도 손이 떨려요. 떨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을 안 먹으면은 조금씩 그 입 같은 데도 떨리는 증상이나 그런 거 이제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아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끝나고 이제 병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편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들어온 거잖아요. 아기는 계속 핑계였죠. 저는 이제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술을 끊는다는 게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세상은 돌아가더라고요.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 다 잘 살아요. 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처음 이제 그 휴게실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휴게실에가 이게 중독자의 조건이 써져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한 가지 빼고는 전부 다 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나 중독 맞네. 응, 그냥 그게 다 저의 이야기니까 그냥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 한 가지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은 여건상 상황이 그런 곳이 안 돼. 뭐였냐면은요, 약품 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는 거, 네, 그거는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감옥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감방 들어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 그걸 진짜 만들어서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발효시켜가지고. 그런 건 아니랐어요. 네. 아무튼, 그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교육 듣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의 주치 원장님이, 어, 모임이 있는데, 중독자들이 하는 모임이다. 근데 거기 내려가면은 병원 사람들도 가니까 한번 참여를 해봐라. 근데 사회자를 구하다가 혹시나 해볼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아무튼 조금 이례적이라고는 하지만은 예, 어, 그 폐쇄병동에 있으면서 사회를 봤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이제 사회를 보기 시작했고 들어가는 순간에 처음에는 사회를 본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는 분위기 익히고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보라 그래가지고 거기 회장님이 저를 모시고 갔어요. 아니 저를 데리고 갔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이걸 느꼈어요. 안식처? 아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내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치부가 될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고해성사를 잘 하지도 못하는 고해성사 같은 것들도 여기서는 그냥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네. 참 이런 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AA 전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념하고 몇 개월 동안 이제 제가 이제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는 A를 계속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삶의 의미를 찾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모색을 하기 시작했더니 저는 중독자잖아. 할 수 있는 게 저를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살려놓으신 분들한테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잘 살면서 다른 분들한테 또 그거를 전달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이 저의 전체를 밟아갈 수 있다면은 점점 더 나은 사회가 되고 그러면은 어, 그분들이 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예, 점점 더 퍼지는 일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독자를 위한 삶을 살자. 두 번째 그거를 바탕으로 중독자가 되지 않게 만드는 삶을 살자. 예,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예, 위대하신 힘이 준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좀 그걸 이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현재까지 삶입니다.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 동행자를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서 그걸 배우고 그 뒤에 중독관리센터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PPT 자료를 또 공유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조금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또 작년부터 이 고은병원에서 원장님이 저를 또 어여삐 봐주셔서 네, 지금 이제 계속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해보면서 제가 더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올해 이제 예술치료학을 올해 이제 졸업을 해요.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또 원장님이 또 저를 받아주시면은 또 임상심리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실습을 네,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잘 되면은 제 치료 방법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뭐가 보이나요? 이게 보이는 거. 네. 장례식장 보이죠? 누누이 이야기하는 평범한 삶, 가장 보편적인 삶의 끝입니다. 네, 뭘까요? 죽음입니다. 사람만 죽어요. 네, 그걸 잊고 살아요. 왜냐? 생각을 못해요. 정작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이별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져왔습니다. 미래의 걸.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항상 미래를 두고 살아요. 제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의 모습은요, 항상 죽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저로 남고 싶다. 이게 저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루하진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선택은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씩 꺼내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써본 글귀예요. 예. 과거 선택이 나의 부정적 존재를 꺼내보았다면 그 존재는 지금껏 밖으로 나와 충분히 뛰어놀았습니다. 네. 부정적 존재, 부정적 존재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꺼내보면서 저의 긍정적인 존재는 있으면서도 그리고 저를 더 밝게 빛나고 그다음에 밝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놀게 해서 내 안에 갇혀있던 다른 존재들 있잖아요. 그건 답답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뛰어놀게 하겠다라는 걸로 살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거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두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다 있어요. 발견을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선생님도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고요.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바뀌지 않아요. 과거 거는. 네, 그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 제가 선택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미래밖에 없어.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술을 다시 또 찾으면은요, 답습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계속 사시는 거고, 바꿔진다면은 내가 그거를 지금 술잔을 안 마신다라면은 내 미래는요, 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고 있는 술을 마시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이거는 BTS를 제가 좋아해요. 네, 거기 방탄소년단의 네, 리더가 가사를 참 잘 씁니다. 랩도 잘 쓰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암이라는 그 팬클럽 존재들이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자선공연도 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모인 것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쓰는 가사들을 어떻게 썼는가. 네. Love Myself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다는 거. 이게 중독적 사고로 살아오신 선생님들의 상황일 것입니다. 성향이 선생님한테는 들한테 되게 엄격해요. 그리고 완벽해지려고 하죠. 네. 근데 다만 중독이요. 그 엄격한 잣대를 없애는 중독이 알코올로 발현이 된 거예요. 다른 중독으로도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사랑을 해보라. 그리고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슬프던 미, 아프던 미, 더 아름다운 미. 네. 슬프든지 아프든지 다 자기 거고 그러면 그거는 아름답게 생각하면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네. 슬픈 것도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 슬픔이니까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날 위한 행보는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복. 지금 날 위한 가까이 현재에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임해야 내가 행복할 것인지가 답이 나옵니다. 시작은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해? 네 가면 속으로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리인데. 전부 다 선생님 거예요. 그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이해는요, 나를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때 타인도 이해하려는 게 아닌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내가 부정적 관념과 짜증으로 바라볼 때 타인도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결국은 나예요. 그게 거울로서 반사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타인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도 즐겁게 보여요. 나쁘게 바라보면 나쁘게 보입니다. 내가 나이듯이 타인도 각자는 나입니다. 제가 버스 안에서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느꼈는데요. 병원에서 집으로 가서 집에서 회사같이 일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오는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요.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행동이고 똑같이 가는 거. 그런데 그곳이 갑자기 처음에 버스를 탈 때는 되게 사람들이 어둑어둑하고요. 거기 앉아있던 분들이 짜증나고 그랬어요. 근데 밖에를 창밖을 바라보고 서서 이렇게 잡고 가고 있는데 밖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저녁이 어둠인데도 어두운 거에 불빛이 하나 비쳐 있는데 굉장히 너무 아름다워요.
똑같은 길인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하고 뒤로 봤더니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합니다. 다 웃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내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인에 대한 것인데요. 내 삶이 소중하듯이, 그리고 존재로서 가치가 있듯이 타인도 존재로서 소중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타인도 타인만큼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사실은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가치 있는 존재만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의 내가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내가 바로 과거이고 미래입니다. 현존하는 것이 존재의 의미이고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현재를 사시면 라는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도 잘 들었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저기 중국자에서 회복자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느껴진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역시 제가 갈 길도 선생님하고 같은 길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굳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이게 마이크 안 잡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첫머리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내가 앞으로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걸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발언하고 싶으신 분? 네. 예.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저 생각이 많이 일치되는 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기 롯데마트 10시에 문 열면 빈 소주병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에 100원씩인데 혼자 가면 30개 받습니다. 둘이 가면 60개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물건 사고 있는 거 저도 그냥 단주를 하고 충실하게 있다가 태어나고 싶습니다. 6개월이 될지 1년이 오늘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은 김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아침에 아까 낮에 형님 아침 9시 교육대 계셨는데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도 또 좋은 말씀 많이 듣네요. 항상 또 오셔서 자꾸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자주 들려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단주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는 그 얘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너무 감명 깊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희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항상 남기 선생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야기 이렇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빠져듣게 됐는데 선생님이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 그거는 그걸 들으면서 저도 좀 감명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하루하루를 좀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살다 보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던 시선도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또 발언하고 싶으신 마음들도
있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다 듣지는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발언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메시지 전달 들으시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영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오늘 선생님의 김남기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내 삶은 아름다운가? 그리고 나는 혹시 오늘을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주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굉장히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좋은 자극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남기쌤 허락하신다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혹시 블로그에 올려서 우리가 두고두고 좀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모자이크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아름답다의 아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예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보기 좋다. 훌륭하다. 그런 뜻일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아름답다의 아름은, 뭔 뜻인지 아세요? 아름답다의 아름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답다. 예. 나답다라는 말이에요. 아름답다의 아름은 나란 뜻이에요. 내가 가장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이 바뀌면 오늘 남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나다워지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들으신 내용들 꼭 잊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다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